박사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이 질병 대처에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과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나 원자재 등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오르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시도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이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29일 이제 여당이 주택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게 되면서 세간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요, 네, 모든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요즘 상황을 보면 뭐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국의 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였다. 뭐 이런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 수십 년간의 굵직한 경제 위기 상황들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 발생함과 동시에 주식시장 또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에 이제 각종 자산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금이나 달러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자산에 돈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경기 침체 시기인데요. 그랬었죠, 예.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주식이면 주식,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금과 원자재 이런 시장까지 위험 자산에서부터 안전 자산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아주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네.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예. 그러면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이것이 아주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위험과 안전 자산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위기니까 위기를 받아들이는 자와 이 위기니까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런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향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거고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위험자산으로 돈이 더 크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유는 지난 3월에 이 금융시장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니까 각국 정부가 이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예.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넘쳐 흐르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는 상반된 이 주식시장의 랠리라든가 또는 사상 최저금리의 상황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광풍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예. 뭐 오늘은 이 중에서도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여당이 다수당의 우세로 표결 처리한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네. 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행된 29일에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 주요 경제 일간지 일면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이 아마도 내년 6월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아주 대부분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수를 가진 집권 여당이요. 이 법안의 법사위를 통과를 밀어붙이게 되면서 하루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아주 심하게 일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절차와 의미를 훼손하였다. 또는 뭐 정치적으로 이런 혹평이 이제 있고요. 네. 너무 급하게 진행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향후에 이 전세 대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빠른 일처리를 하라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거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을 잡아달라 이런 지지하는 입장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의견들은 이제 국론이 좀 약간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예. 정부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뭐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교수님? 네, 모든 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부동산 제도 또 집값 상승의 관계는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최소 1년 그리고 길면은 2, 3년 정도 후에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 꼭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부진했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었던 이 부동산 제도가 결국은 이번 정권 그리고 지난 정권의 말 정도에 큰 집값 상승의 이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투기 억제 제도의 효과, 분명 1년에서 2년, 또 길면 차기 정권에서는 분명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문제는 투기 세력들이 이런 제도를 교묘히 이양해 가면서 이 규제 외 지역에서 집값을 또 부추긴다 이런 건데요. 음.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 의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같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제 이번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주택 임대차 3법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얘기 드리면서 뭐 제 의견이지만 어떤 정권의 편이나 이런 거를 드는 게 아니라 제 객관적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지금까지 상가에 대한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련 법안이 있긴 했었는데요. 주택의 이 전세나 월세 관련 법안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 발의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로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그때 당시 때 이제 임대료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이 지자체별로 상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라 버리니까 예.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꼈었는데요. 예예.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두 번째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뭐 이런 게 생겼는데요. 네. 보통 2년 거주 후에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첫 2년 계약 이후에 2년은 세입자의 의지가 있다면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예.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세입자, 지금 현재 세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요. 예예. 향후에 이것이 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음. 마지막은 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인데요. 내년 네. 6월부터는 계약 이후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계약 관계를 잘못 이제 활용해서 탈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기는 것을 잡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졸속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좀 담고 음. 있다 이런 반대 평가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 임대차 3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만큼 대한민국 내에서 왜곡되어 있는 시장은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내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시장 논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투기와 거품이 만들어낸 가격은 정말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보다 정상적인 부동산 환경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민관정이 이제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